둘은 친구였습니다. 종교와 문화는 달랐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계승한 국가이다. 팔레스타인 지구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유태인의 영토로 선포하는 바이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곧 아랍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강도짓이라 여겼습니다. 특히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 땅은 우리가 대대로 살았던 땅이다. 근데 유대인이 갑자기 몰려와 주인 행세를 하다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당장 나가라. 이스라엘은 당당했습니다. 아니, 내가 남의 땅을 뺏었나? 정당하게 돈 주고 산 내 땅에 나라를 세우든 말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여긴 역사적으로도 우리 조상님 땅이거든. 너희가 나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팔레스타인 지주들의 땅을 매입했고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목표의 공격적인 땅 매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선언 후 3일 뒤 소련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소련의 영향력 아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이스라엘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산진영이 먼저 이스라엘을 인정했을까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독립선언 직후의 이스라엘 지도부는 동유럽 출신의 사회주의 성향이 많았습니다. 소련은 이스라엘을 인정해주면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똘마니를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지요. 미국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서명이 끝난 지 11분 후 트루먼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가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승인은 아니었습니다. 국가로 간주하되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은 유보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적 승인은 1949년에나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정식 승인이 늦어진 이유로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다가 중동 산유국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면 석유 공급을 끊어버릴 것이 아닌가. 그럼 곤란하지. 그런데 소련은 달랐습니다. 우린 천년 자원이 무지하게 많거든. 그런 거에 쫄 우리가 아니지.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군들은 즉각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유대인 따위가 감히 우리 민족을 건드려 우리가 남이가 박살내주겠어. 그런데 이란은 달랐습니다. 당시 이란은 팔레비 왕조가 통치하던 세속 왕정 국가였고 이집트의 나세르 등이 이끄는 아랍 민족주의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라비 이란 국왕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와 경험하게 될 모든 것이 기대됩니다. 그 결과 이란은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아랍 민족주의의 적대 대상이었기에 공통의 위협에 맞서 양국은 밀착했습니다. 이란은 다른 중동 국가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영토도 1947년 기준 50% 정도나 더 증가시켰습니다. 이란은 당연히 티를 내고 싶었겠지요. 나는 네가 어려울 때 주위에 비난해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도와줬다. 원래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진짜 친구 아이가. 나중에 내 잊으면 안 된대. 이스라엘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각종 경제 협력 및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은 그 대가로 석유를 주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주 그냥 척척 들어맞는 친구였습니다. 둘의 우정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미국, 이스라엘과 친화적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이끄는 신정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란의 새 정부는 단언했습니다. 팔레비의 서방 협력 정책은 부패한 체제의 유사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우리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다. 미국은 큰 악마며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다. 특히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의 땅을 불법 정점했으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과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주이란 이스라엘 대사관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소로 전환했습니다.
이란은 반미의 반이스라엘 정신을 강조했고 특히 팔레스타인을 적극 도왔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행위였지요. 이때부터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는 친구에서 원수로 바뀌었습니다. 혁명에 성공한 호메이니 정부는 아랍 전체에 자신들 시아파 중심의 혁명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중동 국가 시아파들의 봉기를 선동했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슬람교의 두 주요 종파입니다. 같은 이슬람교를 믿지만 역사적 계승 문제를 중심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옆나라 이라크는 수니파가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였습니다.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놈들이 이라크 내 시아파를 자극해가 반란을 일으키게 한다면 큰일이지 않은가? 그냥 둬선 안 되겠어. 결국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엄청나게 치고받았던 공방전이었습니다. 전쟁은 양측 모두 소득 없이 끝났지만 이후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지에 퍼져있는 시아파 정치, 군사 세력의 연대 또는 연결망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시아벨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가 시아의 초승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시아파 종파를 이용해 초승달 모양으로 중동을 영향권으로 삼고 있어. 미국은 시아벨트 형성을 막기는커녕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똥볼을 찹니다. 바로 이라크 전쟁입니다. 미국 조지 부시 정부는 이라크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후 실제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의 명분이 허위였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미국 주도의 선거로 이라크의 새 정권을 만들려 했습니다. 자유는 전념된다. 이라크를 민주주의 모델 국가로 만들면 중동 전체에 자유가 확산될 것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적대적인 시아파 정권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은 우리가 남이가 하며 이란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결정적인 똥볼이었으며 시아벨트가 형성되는 주요 결과였습니다. 고생만 뼈 빠지게 하고 이득은 이란에게 다 내어주는 그야말로 똥볼이었습니다. 힘이 커진 이란은 슬슬 이스라엘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라크하고 싸울 때 이라크에 무기 공급했다며. 이란은 쉽게 끝낼 수 있는 전쟁을 이스라엘 때문에 어렵게 8년이나 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란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하고 직접 맞짱 뜰 용기는 없고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나왔다 이거지. 알았어. 똑같이 갚아주겠어. 이란은 반이스라엘 항쟁 조직 헤즈볼라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하고 무지하게 나쁜 관계라며. 철마들이 우리 땅을 불법 점검했다 아이가. 그런 걸 왜 참노? 나 같으면 벌써 가서 들이받았다. 성질 같아선 그러고 싶지. 근데 이스라엘도 무지하게 센 놈이라 대책 없이 들이받았다가는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 내 안 있나? 내가 뒤에서 팍팍 지원해줄게. 자금, 무기, 뭐가 필요하노? 말만 해라. 결국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 터집니다. 결과는 서로 이겼다고 우기지만 사실상 레바논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이지요. 헤즈볼라는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센 줄 알았는데 붙어보이 별것 아니네. 앞으로 더 도발해야겠어. 이란도 선언했습니다. 내 똘마니 헤즈볼라한테도 졌다며. 그 가소로운 힘으로 내한테 덤비면 우회되는지 알겠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국경은 레바논 남부다. 그리 알아라.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최전선이 시리아, 레바논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아벨트 전략의 전초 기지가 공식화되었음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후 이란은 더욱 적극적으로 헤즈볼라, 하마스 등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스라엘과의 수차례 전쟁에 관여하며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서 간접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너희들 같은 민족 아니잖아. 그런데 왜 페르시아인이 저렇게 날뛰게 그냥 두고만 보는데? 그랬습니다. 이란 국민은 페르시아인 외에도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인, 발루치인 등 여러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내 민족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테러와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헤즈볼라가 물었습니다. 형님, 이스라엘이 적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진짜로 싸우면 형님이 집니까? 뭔 소리 하노? 당연히 내가 이기지. 진짜 핵만 아니었으면 벌써 내가 갈아엎었을 기다. 이스라엘은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간주됩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진짜 솔직히 말해봐라. 핵 있냐 없냐?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해. 아마 있을걸? 그만한 자금력에 그만한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이 핵이 없을 리 없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중동의 큰 나라 이란에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군사적 충돌도 서슴지 않는 데는 이러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격하지 못하는 핵 없는 이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나도 핵을 가지자. 그래야 공평한 게임 아이가?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이란은 핵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미국을 찾아가 독촉합니다. 형님, 저놈들 핵 가지면 뒷감당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국제경찰이라면서요. 저놈들 핵 가지게 그냥 두고만 볼 겁니까? 있어봐라. 지금 그 문제로 협상 중이다. 북한한테 그만큼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그렇게 시간 질질 끌면서 뒤에서는 핵 만들고 있다 아닙니까? 형님이 안 하면 내가 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전격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혁명수비대 지휘소, 미사일 기지, 공항 등 100여 개 목표를 공습했습니다. 군사 목표를 더욱 넓혀 광범위하게 공격했고 이란의 혁명수비대 고위급 인사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해 보복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뜨뜻미지근한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2 전략 폭격기와 F-22 전투기를 투입하여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6월 23일 카타르의 미군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미사일 공격했습니다. 미사일 중 일부는 명중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도발한 이상 더 큰 보복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은 커져갔습니다. 러시아도 개입을 한 해 만에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전격 합의됐습니다. 휴전은 12시간 유지될 것이며 이후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6월 2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휴전은 즉시 발효되지 않고 이란이 먼저 공격을 멈추고 이스라엘도 동참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두 나라가 머리끄댕이 잡고 네가 먼저 놔라 내가 먼저 놔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자 내가 셋 하면 둘이 동시에 놓는 거다 알았지? 하나 둘 셋 과연 두 나라는 동시에 놓을까요? 신이만 물러나옵니다.